한밤중 적막한 사무실에서 홀로 모니터를 지키던 그 순간, 잠깐의 휴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징계의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감사팀이 들이닥쳐 제 컴퓨터 화면을 찍어갔을 때 20년 넘게 쌓아온 공직 생활이 유튜브 영상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원들끼리 SNS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가 조직 화합저해라는 무시무시한 명목으로 돌아와 중징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단순히 뒷담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파면이나 해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손이 벌벌 떨립니다. 지금 두 분이 느끼는 그 절망감과 두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법리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실태 점검 지침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님, 제가 밤샘 근무 중에 유튜브 영상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관제 업무 중에 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했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본연의 직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느냐는 점입니다. 관제나 순찰 같은 대기 업무는 긴장도가 높지만 물리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당시 제가 보고 있던 영상은 업무와 관련된 기술 교육 영상이 섞여 있었고 관제 모니터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방어 사유가 될까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6년 지침에서도 디지털 기기 사용의 목적과 업무 집중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따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업무 효율을 위한 행위였음을 입증하고 실제 관제 대상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견책 이하로 감경을 노려야 합니다. 행정사님, 저희 경찰관 단체 대화방 사건은 더 복잡합니다. 특정 팀원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중징계 의결 요구가 내려왔거든요. 경찰 조직 내 갈등 사건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책임주의 원칙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동자와 단순 가담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며 비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저는 그저 동료들이 하는 말에 이모티콘 하나 보낸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조직 화합 저해의 주범처럼 몰리고 있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청심사에서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쟁점입니다. 각자의 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분리하여 개별적 책임의 범위를 확정지어야 합니다. 전체 대화 내용 중 의뢰인님이 차지하는 비중과 발언의 수위를 분석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징계 사안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제가 소청심사를 청구해서 정직이나 감봉 같은 중징계를 경고나 견책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제 공직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경징계로의 감경은 향후 승진이나 보직 관리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복무점검 지침은 엄격하지만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우리는 그 빈틈을 정교하게 공략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법리 분석을 들으니 이제야 조금 희망이 보입니다. 혼자 고민할 때는 그저 사표를 써야 하나 싶었는데 싸워볼 용기가 생깁니다. 징계위원회 단계부터 소청심사까지 단계별로 치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팀의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 시청 시간과 실제 업무 로그 기록을 대조하여 직무 태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인사처 지침이 2026년에 더 강화되었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포기할 뻔했습니다. 행정사님이 제시해 주신 논리라면 위원회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청심사위원들은 규정 위반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처분의 형평성도 중요하게 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감경된 판례들을 찾아내어 방어 논리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찰 조직 내 비하 발언 사건도 개별적인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면 인용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징계는 법리적으로 취약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의 경중을 가려내는 것이 전문 행정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징계 위기로 고통받는 공무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리적 근거가 확실하다면 결과는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야 제 억울함을 제대로 대변해 줄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행정사님만 믿고 끝까지 초청심사에 임해보겠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고 다시 당당하게 제복을 입고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징계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제척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상담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튜브 시청이든 SNS 대화든 상황에 맞는 맞춤형 논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직 생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인용과 기각을 결정합니다. 디테일에 강한 누리 행정사에게 당신의 사건을 맡겨보세요.